거대한 인구, 광대한 대륙. 그 규모만큼이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수많은 전통 문화 가운데 오랜 문화의 흔적을 수찬 청두의 좁은 골목, 수이징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수이징팡 주조 유적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지만 과거 중국의 대단히 술 주조장이었던 이곳은 세계에서도 드문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증류주 주조장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이곳에는 옛 저장고와 발효실, 증류기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최근 이 전통적인 주조법을 재현해 새로 개발된 수이징팡 술은 중국에서도 최고가를 호가하며 1급 명주로 급부상했다. 首先它拥有600多年的历史，并且它是中国第一批原产地域保护的产品，而它的全套的工艺全部是手工来完成，并且它的资源和它的产量都是有限的。作为这样的一个品牌，它的档次、它的价格在目前为止，中国是定到最高，所以是名副其实的。 세계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술. 그 명성에 걸맞게 중국에서 술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도수에 따라 술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독한 술일수록 가격도 비싼 편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술은 맑은 증류주인 백주. 한국에서 흔히 고량주라고 불리는 중국의 백주는 그 맛이 독하기로 유명한데 알코올 도수가 보통 50도에서 60도, 높은 것은 무려 70도에 이른다. 也可以泡油酒，泡枸杞的虾。不用泡就直接喝的话就蛮接近。一般嘛，那个可以直接喝啊。他有些喜欢喝度数高点的啦，有些喜欢喝度数低点的啦。 유난히 물이 맑고 풍부한 곳에는 어김없이 술이 발전했다. 루저우가 술로 유명해진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루저우의 전통 백주인 노주. 그 오랜 역사만큼 중국 술의 종류만도 무려 4,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 중 최고의 술을 가리기 위해 중국에서는 매년 전국 평주회를 개최한다. 이곳 루저우의 노주는 해마다 중국 8대 명주에 선정되며 중국의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인정받았다. 始于秦汉，兴于唐宋，盛于明清。因为泸州老窖，这个泸州的酒的历史可以这样概括，但是泸州的这个 窖史也资料记载的，就是明代万历年间传下来这个窖史。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수백 년 역사의 명주, 노주를 탄생시킨 비결이다. 은 땅속에서 술을 발효시키는 일종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흙은 술이 발효되는 동안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분과 공기를 철저하게 막아준다. 이 중요한 역할은 수백 년 동안 황토에게 맡겨졌다. 땅속에 묻혀있던 재료는 2개월이 지나야 빛을 본다. 이때 일정량은 속에 남겨두는 것이 원칙. 그래야 다음 발효가 더 잘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무려 400년을 고수해온 전통 방식. 술의 재료가 되는 수수가 최고의 맛을 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수백 년의 맛과 향을 담고 있는 재료. 이 재료로 빚은 술이 깊은 맛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 증류의 과정을 거치면 술이 완성된다. 독특한 전통 방식으로 오랜 발효를 거쳐 탄생되는 중국의 전통주는 유난히 색이 맑고 향이 짙다. 泸州老窖的酒啊，
像以前的泸州的大曲酒，它的特点最明显的就是醇香浓郁，焦香优雅，饮后油香，回味悠长。 특히 중국에서는 유명한 술일수록 술병이나 포장에 많은 공을 들인다. 병의 색과 모양은 물론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져 유통되는 가짜 술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다. 독하지만 그 깊고 진한 맛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술. 그렇다면 오랜 세월 술과 함께한 중국인들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한 식당.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대표 명주들. 한 병에 수백 위엔을 호가하는 고가의 술부터 국빈을 대접했다는 유명한 술까지 식당은 마치 술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一般都是我们那个浓香型的四川特有的浓香型的酒，浓香型的浓香型像五粮液啊、剑南春这些崔景坊这边崔景坊 식사를 할 때 꼭 술을 마시는 중국인들. 요리를 주문하는 것과는 달리 술을 주문하는 건 무척이나 까다롭다. 포장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주문하는 중국인들. 가짜 술이 많은 이곳에선 흔한 모습이다. 선택된 술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봉되는데 중요한 모임일수록 술은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선택된다. 술 한 잔에도 남다른 고집을 보이는 중국인들. 그것은 중국의 술이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那个合同是那个条款，其实约束不了自己的，很多是靠我们自己内心的一种这种情感来维系，所以很多事情都是靠酒桌上。今天那个朋友认为你这一方面做得很好，他教你这个朋友什么事情都好办。中国人就讲这个人情，这个跟外国人是完全不同的两种的文化。 식사나 모임은 물론 비즈니스까지 모두 술자리에서 해결된다는 중국에서 술은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술을 권하는 것은 예를 갖추는 행동이다. 그래서 빈잔은 수시로 채워지고 독한 술이라도 누가 권하면 모두 마시는 것이 술자리의 매너다. 吃饭的时候，就白酒占多大的比重？白酒啊，如果说占比重的话，肯定是占100%，比重100%，什么意思？我刚才不是讲了，怪酒不怪菜，菜如果说是一个泡菜，只要朋友对了，喝酒无所谓。 술 한 잔에도 깊은 의미를 담아 마시는 사람들. 중국의 술이 독하지만 깊은 맛을 내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주의 나라 일본. 일본인들이 가진 술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화려한 네온 사인을 뒤로 하고 일본 술의 문화를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은 골목마다 눈에 띄는 작은 선술집. 고작 몇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술집에서 혼자나 둘이 조용하게 술을 마시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중국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ビールとか日本酒が、あ、焼酎で。飲むときは大体量はどのぐらいの4杯ぐらい。 3杯ぐらいよね。3杯。일본의 전통주 사케. 맑은 술, 깨끗한 술이라는 뜻을 가진 사케는 쌀로 빚은 일본식 청주를 말하는데 그 맛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사케의 알코올 도수는 15도 내외로
40도를 훌쩍 넘는 중국 백주에 비해 훨씬 순한데, 그래서 남자뿐 아니라 일본의 많은 여성과 노인들도 부담 없이 즐기는 술이다. 大体どのぐらい飲むんですか？そうね、大体一人に大体5、6杯。 하지만 일본의 술의 문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은 바로 횟집이다. 술을 따르는 방법부터 이색적인데 일부러 넘치도록 따르는 것은 나무 잔이 풍기는 향까지 술과 함께 느끼기 위해서다. 특히 회나 초밥처럼 간을 하지 않고 재료의 맛을 살리는 일본 음식에는 깔끔한 맛의 술이 잘 어울리는데, 이때 사케는 음식을 먹기 전 입맛을 돋궈주고 먹고 나면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최고의 술이 된다. 음식을 완성시키는 일본의 술. 음식보다 술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중국과 달리 일본은 음식과 술의 조화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 그래서 사케는 음식에 따라 술의 종류도 마시는 방법도 달라진다. 게 껍질에 마시는 사케, 그 맛은 어떨까? 사케는 아이스크림과 만나 또 다른 맛의 조화를 이룬다. 은은한 향이 살아있는 달콤한 부드러움, 사케 아이스크림이다. 맛의 조화,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다. たっぷりと入れるのが日本流で、大吟醸は冷やで飲んでいただくお酒ですので、涼しそうなこういうガラスの器に入れてお出しするのが普通になっています。そして、マスに入っておりますので、マスと一緒にこう持ってもらって、飲んでもらってこう香りをまず香りを嗅いで、そして口の中で味わって飲んでいただく。であとこれはまたこぼれたのはこちらへ返してもらって最後までゆっくり飲んでいただくというのが、大吟醸の、召し上がり方だと思います。はい、お酒を入れまして、一番簡単なのは電子レンジで1分間チンとすればこれがあったかくなりますので、それをこう入れてもらってこうちびりちびりというのが一つの日本酒の飲み方ですね。はい、 술잔의 형식을 지키며 맛의 조화를 통해 풍류까지 담고 있는 일본의 술. 그 맛은 유난히 깔끔하다. 일찍부터 농경사회를 이룬 한국에서도 곡류와 약초, 과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주들이 발전했는데, 특히 유구한 음식 문화를 가진 나라답게 백주와 비슷한 소주에서 사케와 비슷한 청주까지 한국 전통주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한국인들의 정서와 입맛을 사로잡은 최고의 명주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막걸리다. 쌀을 발효시켜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막걸리. 흔히 탁한 술이라고 해서 탁주라 불리는 막걸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방법으로 빚은 원시적인 형태의 술 같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널리 발전했던 술이고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술이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막걸리는 술이라기보다 음식의 개념이 더 크다. 퇴근하고
끝나고 출출할 때 안주도 좀 드시고 또 막걸리도 드시고 하면은 저녁 대신으로 이제 국주니까.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도 내외. 맛이 진하면서도 독하지 않아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막걸리는 가장 한국적인 술이다. 그래도 막걸리를 먹을 때와 소주를 먹을 때는 틀려. 소주 먹고 난 뒤에는 부담이 가지만 막걸리를 먹을 때는 부담이 없다 이 말이죠. 한국의 맛이죠. 텁텁하면서도 목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도 머리가 안 아프고 굉장히 개운하고 좋아요. 오랫동안 막걸리가 사랑받은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가격. 특히 이곳에서는 한상 가득 차려지는 이 푸짐한 음식들이 모두 기본 안주다. 술 한 주전자에 3병 넣어서 10,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안주는 공짜. 커다란 대접에 가득 따라 마시는 술. 형식이나 의미는 접어두고 가장 편안하게 즐기는 한국의 막걸리. 역시 술 맛은 끝내주는 거야. 그 맛은 소박하지만 풍성하다. 아, 저겁니다, 저거. 막걸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이제 그 농주라고 이제 대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힘을 쓸 수 있는 술이란 말이죠. 배가 고플 때는 이제 배도 부르게 해주고, 또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일심이 딸렸을 때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가 소주 먹고 일하는 거하고 브랜디 마시고 일하는 거하고 이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야말로 이제 한국의 일하는 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 몸에 들어가는 어떤 이렇게 사람을 샘솟게 만드는 흥, 뭐 기쁨, 또 이제 농가에서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생산하고 있는 곡식과 함께한 나의 이제 전부이기 때문에 한국의 오랜 전통에서 보면 막걸리는 동일시되는 부분들이 있죠. 나의 삶, 일과 생활, 생산의 어떤 전 과정과 함께했던 배부른 술이고. 한국 전통술 박물관. 막걸리와 같은 곡주의 역사는 농업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한다. 오래전부터 집집마다 쉽게 만들어 먹어 가주라고도 불렸던 전통주. 오늘 이곳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빚는 체험 행사가 펼쳐졌다. 술을 빚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 그 중에서도 반죽이다. 물이 되면은 누룩이 잘 뜨고 물이 지르면 썩 떠. 시커멓게 뜨면은 누룩이 곡전에가 나서 안 맞나. 그리고 요렇게 쥐어봐서 요렇게 부틀똥 말똥한 놈은 그제는 옹팅에다가 막 담어. 밟아갖고 딱 덮어놓으면 그냥 속에 그러니까 꼴꼴 뺏난다고. 그런 놈으로 술을 해놔야 맛이 기똥차. 누룩의 재료가 되는 밀과 물을 섞은 반죽을 고정틀에 넣고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발효가 진행되는 동안 안에서 구멍이 생기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무엇보다 속이 꽉 차도록 단단하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한국 발효주의 힘, 누룩이다. 우리 발효주는 첫째 요효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를 잘 도와주고, 또 우리 장에 있는 그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배변을 잘 시켜주죠. 그리고 이제 술 섭취 후에 우리 뒤끝이 깨끗하고, 그래서 사실은 술은 옛날에는 우리 약으로 썼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술 하면은 그냥 먹고 즐기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약으로 달여서 먹어서 안 되는 것을 술로 해서 먹으면 듣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술은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사라고 얘기하는 의자 속에도 술동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효능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는데, 장수 노인들 대부분이 막걸리를 즐겨 마신다고 알려지면서
장소식품으로서 막걸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일찍부터 발효를 음식에 적용해온 한국인들. 오랜 삶의 지혜로 빚어 다양하게 응용되어 온 최초의 발효주 막걸리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널리, 가장 오래 사랑받은 술이다. 부산의 산성마을. 이곳은 막걸리의 맛을 좌우하는 누룩으로 유명하다. 특히 산성마을은 지금도 전통 방식 그대로 누룩을 빚고 있는데 오랜 세월 대를 이어 누룩을 빚는 사람들의 작업 노하우는 모두 선조들에게 전해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다. 뜨거운 물 중에 반죽이 잘 됩니다. 일종의 곰팡이를 잘 피우기 위해서 안에 그거를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죽의 생명인 밀과 물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오랜 경력자의 목. 이곳에서도 오래전부터 누룩의 재료로 밀을 사용해 왔는데 밀이 다른 곡류들보다 훨씬 빨리 유기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반죽이 끝나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시작된다. 특히 이곳의 누룩을 빚는 모습은 상당히 이색적인데 화려한 발기술로 완성되는 모양. 마치 피자 반죽처럼 생긴 누룩의 모양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다. 동그랗게 그냥 덩어리채로 하면은 방 안에 넣어도 오래 말려야 되고 잘 뜨지도 안 하고 아니 그랬는데 이거를 펴서 말으면 하면 안에 속도 깊게 잘 뜨고 그래서 술도 훨씬 좋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좀 동그랗게 쭉쭉 펴서 모양뿐 아니라 발효의 적당한 두께나 크기 역시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얻게 된 선조들의 노하우. 이곳 누룩의 역사만 무려 300년이 넘는다. 모양을 갖춘 누룩은 이제 발효실로 옮겨진다. 누룩방이라 불리는 이곳은 일종의 전통 발효실. 보기엔 좁고 허름한 골방이지만 이곳은 발효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다. 여기 그 곰팡이는 우리가 그 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속뜸. 끝보다 속이 더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속이 잘 떠요. 완성된 누룩. 노랗게 곰팡이가 피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전통 방식 그대로 빚어지는 한국의 누룩. 투박하지만 오랜 사람의 오랜 경험과 자연의 긴 시간으로 완성되는 누룩. 재료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이는 한국의 술. 그래서 술엔 텁텁한 시간의 맛이, 걸쭉한 사람의 향이 느껴진다. 일본의 고베. 일본 3대 무역항으로 아름다운 물의 도시인 고베는 특히 일본의 사케를 논하는 데 있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곳이다. 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연 물을 꼽는 일본인들. 그들이 일본 최고라고 자부하는 물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일본 최대의 사케 생산지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술의 명산지. 그 명성은 모두 물 때문이다. ミネラル成分をね、たくさん含んだし、いわゆるその中でもカルシウム分、それからリン、カリウム、そういったミネラルが非常に多く含んだ水なんです。酒造りに最も適した水と言いましょうね。それを我々は宮水と申します。
물과 함께 술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재료는 바로 쌀이다. 일본에서는 술을 빚기 위한 용도의 쌀을 따로 재배하는데 일반 쌀보다 알의 크기가 2배나 되고 투명하고 맑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전통주를 빚기 위한 첫 공정은 정미 단계. 보통 술의 등급은 쌀의 정미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 술에 사용되는 쌀은 30에서 40%, 고급 술은 60% 이상이 정미된다. お米の外側にたくさんありますタンパク質はお酒にしますと雑味とかになりますので、できるだけ白く精米したの方がいいお酒になります。 이제 본격적인 술 빚기가 시작된다. 정미된 쌀을 깨끗이 씻어 증기로 삶아 밥을 짓는데 일본 술 역시 발효제가 중요하다. 고지. 이것이 바로 일본식 누룩이다. 물과 쌀, 그리고 누룩까지. 일본의 전통주 역시 한국, 중국의 재료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고의 술을 만들기 위한 일본인들의 노력은 완벽한 기계와 설비를 통해 1도의 온도 변화도 놓치지 않는 그 철저함에서 엿볼 수 있다. 사케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본의 오랜 역사서 고사기에 한국의 백제인이 술을 빚는 방법을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한국 술의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주는 16세기에 와서야 지금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는데 이후 전국적으로 기술이 보급되면서 19세기 메이지 시대부터 청주가 일본의 국주로 대표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장인 정신을 발휘했다. 도지라고 불리는 술 장인은 쌀을 정미하는 것부터 누룩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것까지 술이 완성되는 몇 달 동안 모든 과정을 지휘했는데 특히 시간과 온도를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술을 빚는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모든 과정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중노동이었다. 그 노동의 강도는 훨씬 줄었지만 지금도 사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온도. 특히 온도는 그 변화를 통해 발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된다. 철저한 원칙에 따라 탄생되는 사케. 맑고 투명한 빛깔의 술은 술 한 잔에도 고집스런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일본인들의 정신을 닮은 듯하다.日本酒と日本の文化風習というのは非常に昔から結びついている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でお正月には日本酒は欠かせない飲み物、あるいは春の行楽のお花見、秋の取り入れ後の、お祭りの時、もう常に日本酒は一緒に振る舞われていると。あるいはまた、結婚式だとかいうお祝い事にも日本酒は欠かせない。で日本人のその飲み方の特徴としてお酒をみんなで一緒に輪になって飲み合いしましょうというのが昔からの飲み方で、お銚子という器に入れてみんなで、杯を手に回し飲んでいこうという、俗に言う宴会と言われるものが昔からいろんなところで開かれているというのが一つの特徴かなと思います。도쿄 외곽에 있는 또 다른 주조소. 이곳은 지금 최고급 청주의 한 종류인 다이긴조를 생산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65%를 깎아낸 쌀은 단 40초만 씻어야 하고
곧장 20분 동안 물에 담가둬야 한다. 명주를 빚는데 시간 엄수는 기본이다. 술을 발효하기 위한 누룩 역시 엄격하게 관리된다. 일본의 효모 배양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술 제조에 사용됐는데 쌀을 완벽하게 무균 상태로 만든 다음 황국균만을 인공 배양시킨 것이 일본식 누룩인 고지다. 今の部屋は麹というものを作っている部屋なんですが、麹というものは蒸したお米に麹菌を繁殖させて、作るものでございまして、日本酒を作る上で一番重要な過程にある、ものでございます。そしてですね、すぐに私扉を閉めてしまったのですが、こちらの方では温度、部屋の温度ですね、それから部屋の湿度を、元にしながら麹の温度も、管理しておりますので。 맛을 향한 오랜 연구와 철저한 관리로 빚어지는 최고의 술은 40일간의 발효를 거쳐 완성된다. 섬세한 제조 과정에서 탄생되는 사케의 종류는 무려 수천 가지. 모두 철저한 맛의 원칙으로 완성되는 일본의 술은 특유의 깔끔함과 부드러움으로 오랫동안 많은 일본인들에게 사랑받았다. 私個人はそのビールも飲みますし、他のアルコールは飲むんですけども、やはり最後なぜ日本酒が最高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えば、やはり料理との日本の食文化と非常に結びついていると。やはり、お刺身だとか日本独特のそういう料理に対して、やはり日本酒を飲むと落ち着いた気持ちになる、家族が団らんになる、そういうところの良さというのは、世界のどの酒にも引けを取らないのアルコール飲料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 최근 사케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차갑게 때로는 뜨겁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특별함 때문인데 사케를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바로 기요진의 카지노리라고 불리는 사케 코디네이터. 이들은 사케의 매력이 다양한 술맛의 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日本酒の特徴は一つの日本酒でその温度缶や冷やを楽しめること、あとは味の違いが広いのでその広い味を楽しんでいただけるお酒だと思ってます。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음식과 함께 있을 때 더 빛이 나는 술. 하나의 원칙으로 만들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술. 그것이 바로 일본의 술, 청주다. 한국의 산성마을. 산성마을의 누룩으로 막걸리를 빚는 양조장. 아침부터 작업으로 소란스럽다. 누룩을 분쇄기에 넣고 잘게 부수는 것으로 시작되는 작업.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누룩과 땅속 200m에서 끌어올리는 지하수로 빚는 이곳의 막걸리는 그 맛이 뛰어나 한국에서 유일하게 향토 민속지로 지정되기도 했다. 누룩에 물을 넣고 하루가 지나면 효모가 활성화되면서 밑술이 완성되는데 밑술이 끝나면 막걸리의 또 다른 재료, 쌀이 준비될 차례다. 쌀의 텁텁한 맛을 없애는 데 공을 들이는 일본 청주와는 달리 한국의 막걸리는 그 텁텁함이 술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고두밥은 쌀맛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증기로 삶아 최대한 고들고들하게 짓는다. 차갑게 식힌 고두밥을 밑술에 넣어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이제 남은 건 사람이 힘을 쓰는 일뿐이다.
꼬두밥하고 누룩하고 섞어 넣은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발효가 어제 저녁부터 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골고루 섞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줘야만이 원활하게 골고루 발효균이, 효모균이 퍼져가지고 발효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누룩과 물, 그리고 쌀. 막걸리의 재료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얻은 것들이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자연은 천천히 술을 빚기 시작한다. 한국의 자연 발효주 막걸리는 한국인들에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막걸리는 이제 사실 이름으로만 보면 이제 막 걸러낸 술이니까 술을 이제 빚다 보면 이제 그 누룩하고 이제 그 물이 이제 스스로 발효가 돼가지고 약 이제 보름 정도 혹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런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술이 이제 막걸리란 말이죠. 근데 막걸리는 거기에다 이제 좀 이렇게 물을 타가면서 이게 그 시기라든가 이렇게 발효의 날짜들을 봐가면서 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이렇게 편안하게 보급되어졌던 이제 술이기도 하지만 그 막걸리는 그 지역의 여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의 기호가 다양하게 발전을 했던 그런 또 술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걸리는 뭐니 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좀 줄여가면서 양껏 마실 수도 있고 또 막걸리라는 술이 우리나라 국주를 대표하는 그 원료의 어떤 생생한 느낌들을 전달해주는 풍요로운 맛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의 막걸리와 같은 대표적인 발효주가 있다. 4000년 중국 술의 역사를 대변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 술은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술로 유명하다. 중국의 소흥주. 중국의 술은 일반적으로 증류주인 백주와 발효주인 황주로 나뉘는데 소흥주는 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황주로 중국 8대 명주 중 하나다. 소흥주는 알코올 도수 10도 정도로 다른 중국 술에 비해 낮은 편인데 단맛이 나면서도 향이 좋아 많은 중국인들이 쉽고 부담 없이 즐기는 술이다. 但作为我们绍兴来讲的话，等于酒啊，在日常生活中基本上是离不开这个酒的，什么事情都是跟酒联系在一块儿。就是一般的，比如红白喜事哈，然后作为个人来讲呢，如果结婚生子，包括那个升官啦，或者怎么样有喜事啦，然后开心啦或者不高兴的时候，都要来喝酒，来这个抒一下自己的这种感情情怀。 1743년에 건립된 소흥주 주조소. 이곳은 아직도 옛 명성 그대로 술을 빚고 있다. 소흥지의 주 재료는 찹쌀. 매년 그해 수확된 햅쌀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술의 양은 연간 8만 톤에 달한다. 특히 소흥주의 모든 제조 과정은 국가 기밀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술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수천 년을 이어온 술의 역사, 그 오랜 전통은 또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있다. 황토로 빚은 술독은 무려 100년이 넘은 것이다.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진다는 황주. 독은 그 맛을 지켜주는 중요한 도구로 술과 함께 오랜 역사를 같이 했다.
술 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재료, 누룩. 중국의 누룩은 보리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我们黄酒是第一个，它的原料馅料是精良的，就是要精麻的糯米，要产自我们浙江这个特定的糯米，还有一个优质的小麦，这是我们说主要原料。还有这个主要原料之一是我们的建武水，我们的建武水是我们绍兴特有的，因为它这个建武水啊，它里面的水质里面的含有酿造 绍兴黄酒的特有的成分，那么它里面的水的硬度有硬度，它比较适中，里面还有整体主要的气啊，有个气的这个元素，挺适于酿造绍兴酒。 샤오싱 최고의 재료들은 발효가 이루어지는 동안 독에 완전히 밀봉되는데 그 보관 기간만 최소 100일 이상이다. 밀봉을 하기 전 연꽃잎으로 술독의 구멍을 막아주는데 이는 발효 중 생기는 술의 잡냄새를 없애주기 위한 방법으로 선조들의 오랜 노하우다. 긴 세월의 낡은 도구들. 그 때문에 제일 바쁜 사람은 따로 있다. 修嘛，开封嘛，这是开封嘛，开好了之后补嘛。就买个缝给开出来是吧？哎，对对，有漏的地方给它开缝开出来，搞清楚，这之后就给它补上去。 오랜 술의 역사. 그것은 시간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황토로 밀봉된 독은 저장고에 보관되는데 10년 된 술 맛이 기본이라는 황주. 이곳 어딘가엔 밀봉한 지 무려 100년이 지난 것도 있다. 덩샤오핑이 생전에 즐겨 마시던 술. 해외 국빈들을 대접하는 중국 최고의 술 황주는 오랜 숙성에서 나오는 진하고 깊은 맛으로 단순한 명주가 아닌 중국의 보물이 되었다. 黄酒在中国是有的，尤其是在我们绍兴，黄酒作为中国的代表。为什么是这样讲呢？因为黄酒在我们绍兴啊，就在2000多年前，就是这个越王勾践的时候，我们就是有个五酒兴邦，就是将越国啊，这个他皇帝他就用这个黄酒，在10年生聚，10年挟持，最后打败了胡国。 这个黄酒的精神，它代表了一个我们的民族的精神。 한 나라의 정신을 대표하는 술. 그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술. 그래서 중국의 술은 100년을 넘고 1000년을 넘어 비로소 역사가 된다. 4000년 중국 술의 역사. 오랜 전통과 자부심으로 탄생되는 중국의 술은 한국, 일본의 술에 비해 독한 맛을 지닌다. 하지만 명주를 위해 100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중국의 술은 맛은 독하지만 그 향은 역사로 남는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또 다른 맛의 조화를 이루는 일본의 술은 철저한 맛의 원칙을 통해 완성된다. 1도의 온도 변화도 놓치지 않는 장인 정신과 한 잔의 술에도 형식을 갖추는 일본인들의 주도. 그래서 일본의 술은 더 맑고 깨끗하다. 서민들의 투박한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한국의 술. 오랜 세월 선조들의 지혜가 묻어나는 한국의 전통주에는 소박하지만 넉넉한 삶의 향기가 배어난다.
그래서 한국의 술은 중국, 일본에 비해 그 맛이 진하다. 루저우가 술로 유명해진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루저우의 전통 백주인 노주. 그 오랜 역사만큼 중국 술의 종류만도 무려 4,500여 종에 달하는데 이 중 최고의 술을 가리기 위해 중국에서는 매년 전국 평주회를 개최한다. 이곳 루저우의 노주는 해마다 중국 8대 명주에 선정되며 중국의 백주를 대표하는 술로 인정받았다. 始于秦汉，兴于唐宋，盛于明清。因为泸州老窖这个泸州的酒的历史可以这样概括，但是泸州的这个窖史也资料记载的就是明代万历年间传下来这个窖史。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수백 년 역사의 명주, 노주를 탄생시킨 비결이다. 은 땅속에서 술을 발효시키는 일종의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흙은 술이 발효되는 동안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수분과 공기를 철저하게 막아준다. 이 중요한 역할은 수백 년 동안 황토에게 맡겨졌다. 땅속에 묻혀있던 재료는 2개월이 지나야 빛을 본다. 이때 일정량은 속에 남겨두는 것이 원칙. 그래야 다음 발효가 더 잘 된다고 믿기 때문인데 무려 400년을 고수해온 전통 방식. 술의 재료가 된 거대한 인구, 광대한 대륙. 그 규모만큼이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수많은 전통 문화 가운데 오랜 문화의 흔적을 수찬 청두의 좁은 골목, 수이징 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수이징팡 주조 유적지.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았지만 과거 중국의 대단히 술 주조장이었던 이곳은 세계에서도 드문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증류주 주조장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돼 있다. 이곳에는 옛 저장고와 발효실, 증류기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 최근 이 전통적인 주조법을 재현해 새로 개발된 수이징팡 술은 중국에서도 최고 눈에 띄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대표 명주들. 한 병에 수백 위엔을 호가하는 고가의 술부터 국빈을 대접했다는 유명한 술까지 식당은 마치 술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一般都是我们那个浓香型的四川特有的浓香型的酒，浓香型的，浓香型像五粮液啊、剑南春这些水井坊这边。水井坊。 식사를 할 때 꼭 술을 마시는 중국인들. 요리를 주문하는 것과는 달리 술을 주문하는 건 무척이나 까다롭다.
포장 상태를 직접 확인한 뒤에야 주문하는 중국인들. 가짜 술이 많은 이곳에선 흔한 모습이다. 선택된 술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봉되는데 중요한 모임일수록 술은 더 까다롭고 신중하게 선택된다. 술 한 잔에도 남다른 고집을 보이는 중국인들. 이것은 중국의 술이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老板你自己说。那个合同是那个条款，其实约束不了自己的，很多是靠我们自己内心的一种这种情感来维系，所以很多事情都是靠酒桌上。今天那个朋友认为你这一方面做得很好，他交你这个朋友，什么事情都好办。中国人就讲这个人情，这个跟外国人是完全不同的两种的文化。 식사나 모임은 물론 비즈니스까지 모두 술자리에서 해결된다는 중국에서 국가를 호가하며 1급 명주로 급부상했다. 首先，它拥有600多年的历史，并且它是中国第一批原产地域保护的产品，而它的全套的工艺全部是手工来完成，并且它的资源和它的产量都是有限的。作为这样的一个品牌，它的档次、它的价格在目前为止。 中国是定到最高，所以是名副其实的。 세계에서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술. 그 명성에 걸맞게 중국에서 술은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재료에 따라, 도수에 따라 술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독한 술일수록 가격도 비싼 편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술은 맑은 증류주인 백주. 한국에서 흔히 고량주라고 불리는 중국의 백주는 그 맛이 독하기로 유명한데 알코올 도수가 보통 50도에서 60도, 높은 것은 무려 70도에 이른다. 一般老百姓买这个酒的多吗？也可以泡油酒，泡枸杞的虾。不用泡就直接喝的话就买这些。一般嘛，那个可以啊，直接喝啊。他有些喜欢喝度数高点的啦，有些喜欢喝度数低点的啦。 유난히 물이 맑고 풍부한 곳에는 어김없이 술이 발전했다. 루는 수수가 최고의 맛을 내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수백 년의 맛과 향을 담고 있는 재료. 이 재료로 빚은 술이 깊은 맛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 증류의 과정을 거치면 술이 완성된다. 독특한 전통 방식으로 오랜 발효를 거쳐 탄생되는 중국의 전통주는 유난히 색이 맑고 향이 짙다. 鲁智老窖的酒啊，像以前的鲁智的大曲酒，它的特点最明显的就是醇香浓郁，焦香优雅，饮后油香，回味悠长。 특히 중국에서는 유명한 술일수록 술병이나 포장에 많은 공을 들인다. 병의 색과 모양은 물론 상표까지 비슷하게 만들어져 유통되는 가짜 술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다. 독하지만 그 깊고 진한 맛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술. 그렇다면 오랜 세월 술과 함께한 중국인들의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한 식당.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